네, 송구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 말을 반복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죠.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17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연 이 부회장이 꺼내놓은 말들, 어떤 발언들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측근인 최순실 씨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두 사람이 3차례 독대했고 이 부회장이 최 씨 일가에 약속한 433억 원 중 298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을 놓고 특검팀은 뇌물이라고 보고 또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에 대한 지원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에다 지원하지 말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결정은 누가 내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렸다는 겁니까? 기억 안 납니까? 최근에 다 보고를 받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냐? 이번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부당한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첫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은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고 1차 독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소장에서 본격적인 청탁과 뇌물 요구가 오갔다고 적시한 2, 3차 독대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2차 독대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아버님께 야단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이 미흡하다고 박 전 대통령이 질책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죄 존재를 언제 알았고 이 부회장이 최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의원님 사실입니다. 들은 거는 다시 얼마 전에 질문합니다.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최순실의 못해요. 뒷배경에 대해서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1차 독대가 이루어진 2014년 9월 15일쯤 삼성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별 관리하면서 지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이루어진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최순실 씨 모녀를 전혀 몰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 개입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삼성전자 일을 계속해왔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른 계열사 업무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은 조금 늘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은 사장님들과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임원들 또한 자신들이 알아서 한 것이며 이 부회장이 최 씨에 대한 지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방어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서류를 이 부회장이 직접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삼성 측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1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영재센터 계획안은 이 부회장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건네준 것이라면서 자신의 특검 조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또한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제가 직접 받아온 것 같다고 얘기하고 특검 조사를 받을 때는 그냥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에게 제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했던 진술들이 이번 피고인들 신문에서는 다 번복이 된 겁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거였는데 문제는 이게 유죄로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형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3차 독대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한 건데요.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삼성 서초 사옥 출차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또한 재판부가 지적한 코어 스포츠 계좌와 삼성 계좌를 구별하지 않은 부분도 바로잡았습니다. 모두 52차례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오는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1위 삼성그룹 이 부회장에 대한 심판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